어느 날 삶은 낡은 필름처럼 색이 바래고 감정은 닳아버린 고무줄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퇴근길 버스 창문에 흐릿하게 비친 내 모습은 지쳐 있었고 빗물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형상 속에서 나는 그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 끝없는 어둠과 습기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빈 공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절망적인 공허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도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이곳은 내 삶의 감옥이자 피난처였다. 반지하와도 다름없는 칙칙한 1층, 창문 너머로는 시야를 가리는 담벼락만이 늘어서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섞인 눅눅한 공기는 언제나 내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나는 그 냄새에 익숙해지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일주일 전 몇 년간 이어졌던 연인과의 관계는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내가 그토록 지겨워했던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혼자 밥을 먹고 주말이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삶. 나조차도 그런 내가 지겨웠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깊은 시면 속으로 나를 끌어내렸다. 나는 30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번듯한 직장이라기보다는 그저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곳, 특별한 비전도 열정도 없이 그저 시간을 때우다 오는 곳.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얼굴들은 모두 나와 다르지 않았다. 지쳐있고 무표정하며 어딘가 허무한 그림자들.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의 태엽 같았다. 째깍거리는 소리만 요란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축축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낡은 창문은 빗물을 막아내지 못해 창틀에는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도시의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빗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의 고독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배경 음악 같았다. 어둠이 일찍 찾아온 저녁,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다. 데우는 것도 귀찮아 차가운 도시락을 그대로 꺼내 먹었다. 플라스틱 수저가 밥알을 긁어내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불쾌하게 울렸다. 문득 벽 너머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위층 부부의 싸움 소리였다. 그들은 종종 언성을 높여 싸웠고 그들의 목소리는 야른 벽을 통해 고스란히 내 방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웅얼거리는 목소리와 날카로운 비명은 나의 귀를 파고들었다. 아마도 남자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테고 여자는 또다시 지쳐있을 테지. 그들의 고통은 나의 고독과 겹쳐졌다. 나는 그들의 삶이 나의 삶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막연한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파는 행위였다. 나는 연인에게 버려진 남자였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외로운 존재였다. 샤워를 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리며 내 안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고 무기력했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활기 넘치던 젊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껍데기만 남은 듯한 이 허무함. 텅 빈 그릇. 나는 그렇게 텅 비어 있었다. 사랑도 열정도 심지어 분노마저도 희미해져 버린 채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침대로 향했다. 습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 내 창문에 부딪히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모든 것이 정지했다. 밖을 덮고 있던 빗소리가 희미해지고 2층에서 들려오던 부부 싸움 소리도 끊어졌다. 거대한 정적이 내 방을 감쌌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곧 깨달았다. 아파트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다는 것을. 정전이었다. 갑작스러운 정전은 내 일상에 낯선 균열을 만들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을 내거나 초조해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차분했다.
어둠이 주는 고요함이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좁은 방 안에서 손전등 불빛은 갈 곳을 잃고 헤매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밖의 어둠은 이전보다 더 짙게 느껴졌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 역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상등마저 꺼진 완벽한 암흑. 빗소리는 여전히 복도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나의 금지된 밤에 휴대폰 손전등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과 떨리는 입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위층의 격렬한 싸움 소리는 거짓말처럼 멈춰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싸움의 잔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공포와 슬픔, 그리고 깊은 피로감이 뒤섞인 표정.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괜찮으세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갈라지고 낮았다. 그녀는 고개만 살짝 들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빗물이 그녀의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져 차가운 계단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축축한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야른 잠옷차림의 그녀는 분명 추위에 떨고 있을 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전등 불빛을 조금 더 멀리 옮겼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계속 비추는 것이 신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불빛이 사라지자 그녀는 다시 어둠 속에 잠겼지만 나는 여전히 그 붉은 눈가를 잊을 수 없었다.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된 탓에 비상등 하나 켜지지 않은 칠흑 같은 공간이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복도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나는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그녀의 반응이 없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낯선 상황, 그리고 낯선 이의 극도로 취약한 모습. 나의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그녀의 위태로움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었다. 나 역시 그녀의 위층에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기에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과의 싸움,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전.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이 어둠 속 계단에 주저앉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떨림이 섞여 있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문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박혔다. 아, 전자 도어록 문제인가. 정전이 되면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도어록이 잠겼나 보네요. 배터리가 방전됐을 수도 있고. 내 말을 들었는지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축축한 어깨가 더욱 작아 보이는 순간이었다. 어쩌죠? 갈 곳이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다. 이대로 계단에 주저앉아 밤을 지새울 수는 없을 터였다. 하지만 내 작은 반지하 방은 누구를 초대하기에도 민망한 공간이었다. 더군다나 유부녀인 그녀를. 나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빠르게 스캔했다. 다른 이웃집을 노크해볼까? 하지만 이 시간에 게다가 정전인데 누가 문을 열어줄까? 복도 역시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어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몸을 더욱 휘감는 듯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여름용 잠옷처럼 얇았고 젖은 상태라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을 터였다. 나는 저절로 손이 뻗어 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움츠러들었다. 짧은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의 몸이 갑작스러운 접촉에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나의 선의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공포로 다가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이대로 그녀를 버려두고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나의 불결한 반지하 방으로 그녀를 데려가는 것 또한 망설여졌다. 나의 감정은 이성과 혼란 속에서 뒤엉켰다.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다. 창문 밖에 서는 것엔 바람 소리까지 섞여 들려왔다. 날씨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이대로 그녀를 계단에 둘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일단 제 방으로 가시죠. 여기서 이러고 계시다간 감기 걸리실 겁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좀 드릴게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면은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었다. 그녀를 나의 지저분하고 눅눅한 방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은 마치 나의 깊은 상처와 치부를 강제로 드러내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던 절망감이 나의 모든 망설임을 압도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낯선 남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이 추위와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충돌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빗소리에 파묻힐 뻔했지만 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수락의 의미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손전등 불빛을 다시 바닥에 비추었다.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팔을 살짝 내밀었지만 그녀는 내 팔을 잡는 대신 차가운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젖은 몸을 더욱 파고드는 듯했다. 조심해서 내려가시죠. 나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휴대폰 손전등으로 계단을 비췄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동안 우리의 어깨가 몇 번이고 스쳤다. 그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젖은 옷에서 풍겨오는 미약한 습한 냄새와 함께 그녀에게서 나는 아주 희미한 비누 향이 코끝을 스쳤다. 라일락 향이었을까? 분명 아까 그녀에게서는 맡지 못했던 냄새였다. 그 향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계단 복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나의 메마른 감각을 자극했다. 내 방 앞까지 내려왔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 역시 내 뒤에서 멈춰섰다. 얇은 벽 너머로 빗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문고리를 더듬어 문을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그녀에게 이런 나의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들어오세요. 지저분하지만 잠시 비 피하실 정도는 될 겁니다. 나는 안으로 비켜서며 그녀에게 길을 내주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이내 작은 발걸음으로 나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몸에서 떨어지는 빗물 자국이 마른 바닥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빗소리가 다시 멀어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대화를 집어삼킬 듯 거세게 울리고 있었다. 방 안은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바닥에 놓아 작은 빛을 만들었다. 흐릿한 불빛 아래 그녀의 젖은 모습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서 서성이다가 이내 벽에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았다. 여전히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안쓰러웠다. 잠시만요. 촛불이라도 찾아볼게요. 나는 더듬거리며 서랍을 열었다. 며칠 전 사다 놓았던 비상용 양초가 손에 잡혔다. 겨우 성냥을 찾아 불을 붙였다. 작은 촛불이 일렁이며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촛불의 노란 빛은 눅눅한 방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었다. 곰팡이 냄새가 촛불의 연기와 뒤섞이는 듯했다. 그녀는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젖은 그녀의 옷차림이 걱정되어 작은 담요를 찾아 건네주었다. 일단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젖은 옷은 마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덜 추우실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담요를 온몸에 두른 채 더욱 작게 웅크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촛불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어둠과 빗소리, 그리고 작은 촛불만이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낯선 남자의 방에서 낯선 유부녀와 마주한 상황. 내 안에 텅 비었던 감정의 그릇은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묘한 연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취약한 모습이 나의 상처받은 부분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 고인 슬픔이 나의 메마른 가슴을 건드렸다. 그녀의 떨림은 여전했다. 나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따뜻한 차라도 끓여주고 싶었지만 정전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옆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촛불만 바라보았다. 촛불에 흔들리는 불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빗소리는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나지막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안에 억눌린 감정들을 대신하여 울부짖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담요를 두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남편분은 괜찮으신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의 관계가 너무 침묵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초점도 돌아온 듯했다. 그는 늦게 들어와요. 오늘도 아마 술을 마시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다. 남편과의 싸움,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부재.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깊은 고독 속에 몰아넣었을 터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촛불이 작게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는 가늘고 휘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희미한 라일락 향이 풍겨오는 듯했다. 그 향은 눅눅한 방 안의 공기와 묘하게 섞여 나의 신경을 서서히 마비시켰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나의 고독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텅 빈 그릇이었던 나에게 그녀의 슬픔이 조금씩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정전은 길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다. 이 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촛불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우리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이 좁은 방에서 빗소리를 배경 삼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의 파고가 내 안에서 일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나의 일상에 시작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의 밤이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가늘고 떨리는 말들은 빗소리에 실려 사라지는 듯했다. 남편의 부재와 술, 그리고 이어지는 싸움의 흔적들. 그것들은 그녀를 묶고 있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다. 내 안에 어떤 감각이 그녀의 이야기를 파고드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하는 듯했다. 마치 더 깊이 파고들면 그녀의 고통뿐만 아니라 나의 오랜 상처까지 건드리게 될 것 같았다. 촛불은 여전히 작게 흔들리며 우리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 그 가느다란 선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하얗게 빛났다. 그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라일락 향은 눅눅한 방 안의 곰팡이 냄새와 묘하게 섞여 알 수 없는 혼란을 주었다. 그 향은 나의 신경을 서서히 이완시키면서도 동시에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나의 오래된 고독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버렸던 내 감정의 그릇에 그녀의 슬픔이 빗물처럼 조금씩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정전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격렬했다. 이 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촛불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우리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이 좁은 방에서 빗소리를 배경 삼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의 파고가 내 안에서 일렁이기 시작했다. 나의 메마른 일상에 시작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의 밤이었다. 그녀의 떨림은 여전했다. 담요가 야른 잠옷 위에서 작은 산처럼 솟아 있었다. 나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따뜻한 차라도 끓여주고 싶었지만 정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다. 다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옆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촛불만 바라보았다. 촛불에 흔들리는 불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 그녀의 말이 맞을 확률이 높았지만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려는 나의 본능적인 시도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몇 번이나 해봤어요. 아마 배터리가 다 됐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포기하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갈 곳 없는 고립감. 그 감정이 그녀를 이토록 나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창백한 뺨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얼룩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의 시선이 그녀의 젖은 발끝에 닿았다. 발등은 푸르스름하게 차가웠고 젖은 맨발은 계단을 맨발로 내려왔음을 짐작하게 했다. 나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스러운 연민이 일렁였다. 그녀의 발이 너무 차가웠다. 나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차가운 발을 감싸려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짧은 경계심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발이 너무 차가우셔서요. 나는 황급히 변명하듯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떨리는 발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나의 쪽으로 발을 내밀었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문턱을 넘어서는 듯한 작은 용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을 나의 손으로 감쌌다. 차가운 그녀의 피부가 나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기가 온몸을 스쳤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발을 나의 온기로 녹여주려는 듯 가만히 감싸 안았다. 죄송해요. 폐만 끼치고 그녀는 흐느끼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날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위로는 진심이었다. 그녀의 발을 감싸진 손에서 나는 미약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발등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나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나의 손은 그녀의 발을 감싸고 있었고 촛불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촛불에 흔들리는 불꽃 위에서 자주 얽혔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피로감과 함께 어떤 간절함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이 작은 등불을 찾아 헤매는 듯한 간절함이었다. 문득 나는 어둠 속에서 잊고 있던 소주병 하나를 발견했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사다 놓은 것이었다. 술 한 잔 하실래요? 몸도 좀 녹일 겸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했다. 유부녀인 그녀에게 낯선 남자의 방에서 술을 권하는 것은 분명 무례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의 제안에는 어떤 강요도 없었다. 그저 이 불안한 침묵을 깨고 싶은 나의 갈망이자 그녀에게 작은 위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저는 술 잘 못하는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조금만요. 몸만이라도 따뜻하게. 나는 다시 한번 설득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소주병과 컵 2개를 더듬거리며 찾아냈다. 컵에 소주를 따르자 투명한 액체가 촛불 아래에서 영롱하게 빛났다. 나는 그녀에게 컵을 건넸다. 차가운 컵이 그녀의 떨리는 손에 닿았다. 우리는 말없이 소주를 한 모금씩 마셨다. 차가운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알코올의 쓴맛과 함께 뜨거운 기운이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작은 기침을 했다. 괜찮으세요? 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를 닦았다.
오랜만이라. 독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미소가 섞여 있는 듯했다.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술기운이 조금씩 오르자 그녀의 경계심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녀는 담요를 더욱 바싹 여몄고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평온함도 깃들어 있었다. 남편분과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나는 내가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를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졌다. 나의 질문에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촛불 아래에서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늘 그래요. 매일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면 사람이 변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흐느끼는 듯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 자신의 과거와 겹쳐졌다. 연인에게 버려지고 홀로 남겨졌던 나의 모습. 나는 그녀의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근원적인 외로움과 상처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는 술기운에 기대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의 무관심, 이어지는 폭언, 그리고 점차 깊어지는 그녀의 고독.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짊어져 왔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빗물처럼 눈물이 송골송골 맺혔다.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이 그녀의 눈물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다. 나는 무심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았다. 나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나의 손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떨림은 나의 손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손바닥을 통해 그녀의 가늘고 여린 떨림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나는 나의 온기를 그녀에게 전해주려는 듯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고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위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라일락 향이 나의 코끝을 더욱 강하게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 향은 나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을 자극하는 듯했다.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나에게 기대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나의 어깨에 기대었고 그녀의 눈물은 나의 셔츠를 적셨다. 따뜻하고 축축한 그녀의 눈물이 나의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떨림은 나의 온몸으로 전이되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더욱 단단히 안아주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려는 듯이. 그녀의 몸은 젖어 있었지만 나의 품에 안긴 그녀의 체온은 뜨거웠다. 그녀의 숨결이 나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성적인 경계선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버렸다. 나는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된 듯했다. 이 좁은 방,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촛불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쓰러져 갔다.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의 품에 안긴 그녀의 따뜻한 온기, 그녀의 흐느낌, 그리고 라일락 향이 어둠을 채우고 있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우리의 대화나 속삭임마저도 집어삼킬 듯했다. 이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나의 금지된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세상의 모든 규칙으로부터 벗어나 서로에게 더욱 깊이 기대어 갔다.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만 나의 감각은 역설적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의 흐느낌, 나의 셔츠를 적시는 뜨거운 눈물, 그리고 라일락 향이 뒤섞인 그녀의 채취가 어둠 속에서 오롯이 나의 존재를 휘감았다. 빗소리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창문을 두드렸고 그 격렬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규율로부터 분리된 두 개의 섬이 되었다. 그녀의 몸은 나의 품 안에서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에 젖었던 옷은 나의 체온에 의해 서서히 데워지는 듯했지만 그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의 파고가 그녀의 여린 몸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더욱 단단히 안아주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려는 듯이. 나의 손바닥에 닿는 그녀의 등은 가늘었지만 그 가녀림 속에는 부서질 것 같은 위태로움과 동시에 견고한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이 어둠 속에서, 이 좁은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나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나는 나의 이성이 서서히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보호와 위로라는 단어가 나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단어들은 이미 금지된 욕망의 얇은 위장막에 불과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 손을 얹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빗물과 함께 섞인 라일락 향이 더욱 강렬하게 나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 향은 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옛 연인의 잔향을 희미하게 지워내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녀는 나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마치 오랜 시간 혼자 헤매던 길을 끝내고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사람처럼.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몸의 떨림은 여전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리려 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마치 자신의 눈물과 수치심을 숨기려는 듯이. 나는 그녀의 젖은 뺨에 나의 손을 댔다.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그녀의 피부는 나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잊고 있던 나의 감각들을 깨웠다. 괜찮아요. 이제 울지 마세요. 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위로이기도 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나의 뺨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그녀의 숨결이 나의 피부에 닿는 순간 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접촉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강렬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우리의 몸만이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손을 등 아래로 내렸다. 젖은 옷이 나의 손끝에 닿았다. 차갑고 축축한 옷감이 그녀의 여린 피부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손길에 몸을 맡기는 듯했다. 마치 물에 젖은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젖은 잠옷이 나의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드러난 피부를 스치는 것을 나는 느꼈다. 나의 심장이 더욱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나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의 이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의 감각의 홍수에 휩쓸려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녀의 등줄기를 더듬었다. 차가운 피부 아래에서 그녀의 미세한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녀는 작은 신음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나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나의 몸이 그녀의 젖은 몸에 완전히 밀착되는 순간 차가움과 뜨거움이 뒤섞인 기묘한 감각이 나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떨림은 나의 몸으로 전이되었고 나의 심장은 그녀의 심장과 함께 미친 듯이 박동했다. 춥죠? 나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것은 핑계였고 동시에 그녀의 허락을 구하는 나약한 시도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 뿐이었다. 나의 손은 그녀의 등에서 천천히 허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녀의 피부는 비에 젖어 미끄러웠지만 나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몸은 마치 불이라도 난 듯 뜨거웠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낡은 침대의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불쾌하게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 단둘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의지한 채 침대에 몸을 뉘었다. 차가운 침대 시트가 그녀의 드러난 몸에 닿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움찔하며 나에게 더욱 바싹 달라붙었다. 나의 몸이 그녀의 차가움을 덮어주려는 듯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젖은 속눈썹 위로 희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그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입술이 그녀의 차가운 뺨에 닿았다. 부드럽고 촉촉한 그녀의 피부는 나의 입술을 자극했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헤치고 그녀의 이마에 그리고 눈가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나에게 더욱 기대왔다. 라일락 향이 나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 향은 눅눅한 방 안의 곰팡이 냄새를 희미하게 지워냈고 나에게는 오직 그녀의 존재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나의 입술이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찌릿한 전율을 느꼈다.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그녀의 입술은 나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내 격렬하게 나의 입술에 응답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알코올의 쓴맛과 라일락 향이 뒤섞여 묘한 자극을 주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서로를 찾은 사람처럼 격렬하게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그녀의 손이 나의 셔츠를 더듬었다. 축축한 나의 셔츠는 그녀의 손끝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어둠 속에서 나의 몸과 그녀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차가운 그녀의 피부가 나의 뜨거운 몸에 닿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빈 그릇이 서서히 채워지는 듯한 느낌. 그녀의 몸은 부드러웠고 나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곡선은 나의 본능을 자극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우리의 격렬한 숨소리는 빗소리에 완전히 묻혔다. 나는 그녀의 몸 위에서 나의 존재를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그녀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나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나의 등을 더듬었고 나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나의 피부를 파고드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쾌락이었다. 우리의 몸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격렬하게 뒤엉켰다. 나의 모든 감각은 오직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의 뜨거운 피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그녀의 라일락 향, 이 모든 것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나를 본능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녀의 떨림은 나의 몸속으로 스며들어왔고 우리는 마치 하나의 존재가 된 듯했다. 그녀는 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나의 피부를 적셨고 뜨거운 그녀의 눈물은 나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의 눈물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모든 감정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었고 그녀의 외로움은 나의 외로움을 채우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나의 존재를 그녀의 깊숙한 곳에 새겨 넣었다.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나의 품에 더욱 강하게 매달렸다. 낡은 침대의 스프링이 격렬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우리의 감정의 폭발을 대변하는 듯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 주변을 휘감았다. 우리는 서로의 몸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나의 목덜미를 스치고 그녀의 손이 나의 등을 움켜쥐었다. 나의 모든 감각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 금지된 밤은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된 듯했다. 우리의 욕망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고독을 채우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우리는 격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긴 채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나의 어깨를 적셨고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라일락 향이 다시 한번 나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 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비누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과 나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금지된 행위를 담고 있는 새로운 기억의 냄새였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제는 약간의 평온함도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길고 젖은 속눈썹 위로 희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더 이상 격렬한 욕망의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와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대감을 담고 있는 키스였다. 이 좁은 방,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빗소리는 우리의 비밀을 감추는 완벽한 배경음악이 되었고, 정전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격리시켰다. 나의 텅 빈 그릇은 그녀의 슬픔과 나의 욕망으로 채워졌고, 그녀의 고독은 나의 존재로 인해 잠시나마 잊혀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더욱 단단히 안아주었다. 우리의 몸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통해 이 차가운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나의 이성은 희미하게 알리고 있었지만 나의 감정은 이미 그녀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다. 죄책감과 쾌락, 연민과 욕망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이 금지된 밤의 끝을 알 수 없었다. 이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나의 금지된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얽매여 갈 운명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체온만이 나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나의 품에 안긴 그녀의 숨결은 가늘고 불규칙했으며 라일락 향은 이제 습기와 뒤섞여 묘한 중독성을 띠고 있었다. 우리의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만들어내는 뜨거움은 이 좁은 방 안을 낯선 낙원으로 만들었다.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아직 나의 의식 속으로 침투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존재, 그녀의 떨림, 그녀의 슬픔만이 나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격렬했던 감정의 파고가 서서히 가라앉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놓지 못했다. 그녀는 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미세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 흐느낌은 고통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피부 아래 느껴지는 그녀의 여린 뼈대는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더욱 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헤치고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차가운 빗물이 아닌 따뜻한 그녀의 눈물이 나의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잊고 있던 순수한 연민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밤 그녀의 발을 감싸 쥐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 닮아 있었지만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것이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으며 우리의 금지된 행위는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나의 시선은 어둠 속 저편, 낡은 창문 너머로 향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 강도는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문득 멀리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내 아파트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정전이 풀린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빛의 출현에 나는 순간 눈을 감았다. 나의 몸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어둠 속에서 존재하던 모든 것이 빛 아래에서 그 민낯을 드러낼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의 품에 안겨있던 그녀 역시 몸을 움찔하더니 나의 어깨에서 얼굴을 떼어냈다. 우리의 시선이 어둠이 거친 방 안에서 어색하게 얽혔다. 방 안은 낡고 지저분했으며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는 젖은 흔적과 구겨진 이불로 혼란스러웠다. 어젯밤 촛불이 만들어냈던 낭만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차가운 현실의 빛이 우리의 모습을 여과 없이 비추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눈가는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 속에는 슬픔 대신 당혹감과 경계심이 스며들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멀리서 냉장고가 다시 작동하는 소리,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2층에서 흐릿하게 들려오는 생활소음이 현실의 복귀를 알렸다. 어제 밤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켰던 모든 방해 요소들이 이제는 다시 우리를 옥죄어 오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나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속에서 나는 아직 이 공간, 이 관계를 놓기 싫어하는 희미한 갈망을 읽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이성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도 느껴졌다. 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겨우 들릴 정도였다. 어제 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절망감은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밤의 끝을 애써 외면했던 나의 비겁함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뜨거우면서도 부드러운 그녀의 뺨이 나의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서 나는 나의 고독을 보았고 그녀의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서로에게 주었던 위로와 해방감 또한 분명히 보았다. 가지 마세요. 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다. 그것은 간청이었고 동시에 욕망의 발현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속눈썹 위로 희미한 물방울이 맺혔다. 그것은 눈물인지 아니면 어젯밤의 흔적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녀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우리의 금지된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는 희미한 갈망 또한 담고 있는 듯했다. 나의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라일락 향이 다시 한번 나의 코끝을 스쳤다. 그 향은 이제 단순히 비누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 우리 둘만의 밤을 기억하게 하는 향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안아 다시 나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저항했지만 이내 나의 품에 몸을 맡겼다. 나의 젖은 셔츠를 감싸 안은 그녀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우리는 빛이 들어온 방 안에서 어둠 속에서 했던 것처럼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그녀는 천천히 나의 품에서 벗어나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나의 시선은 그녀의 붉어진 어깨와 흐트러진 머리카락에 머물렀다. 현실의 빛은 우리의 행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지만 역설적으로 그 빛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깊이 연대하게 만드는 듯했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나의 몸을 감쌌다. 방 안은 여전히 눅눅했지만 빗소리는 확실히 잦아들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희뿌연 하늘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자 방 안의 곰팡이 냄새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냄새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냄새가 이 밤의 기억과 뒤섞여 하나의 익숙한 감각으로 자리 잡는 듯했다. 저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현실, 그녀의 남편, 그리고 이 관계가 만들어낼 복잡한 파장들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냥 정전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밤을 지샜다고 하세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말했다. 그것은 비겁한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나의 손바닥으로 그녀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떨림 속에서 나는 그녀의 두려움과 함께 어젯밤 그녀가 느꼈던 해방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의 고독을 채워주고 싶은 욕망. 그것은 이제 나의 존재 이유가 된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들을 읽었다. 의심, 불안, 그리고 희미한 희망.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옷을 건네주었다. 어젯밤 젖었던 옷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몸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옷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불 속에서 몸을 빼내 옷을 입었다. 젖은 옷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라일락 향이 진하게 풍겨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 향은 이제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이제 정말 가야 해요. 그녀는 옷을 입은 후 다시 한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약간의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나는 겨우 말했다. 그녀는 나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 쪽으로 향했다. 나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에 머물렀다. 어젯밤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꼈던 위태로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기 전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나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어젯밤 우리가 서로에게 주었던 위로와 이해를 보았다. 그것은 죄책감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속였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진실했던 밤이었다. 고마워. 덕분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 그리고 미약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바라보며 나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의 고독을 채워주고 싶은 나의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복도의 희미한 빛을 방 안으로 쏟아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모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 낡은 문이 조용히 닫혔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나의 시선은 그녀가 앉았던 침대 끝에 머물렀다. 구겨진 이불, 그리고 그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간. 나는 나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발을 감쌌던 손, 그녀의 뜨거운 몸을 느꼈던 손. 나의 감각은 아직도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빗소리는 완전히 잦아들고 희뿌연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다. 창틀에 맺혔던 빗방울들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곰팡이 냄새와 라일락 향이 뒤섞여 묘한 조합을 이루는 듯했다. 멀리서 아파트 단지의 생활 소음이 들려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이웃들의 평범한 대화 소리. 모든 것이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시간과는 다른 너무나도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나의 감정의 그릇은 이제 그녀의 슬픔과 나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흐르자 어젯밤의 흔적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라일락 향은 여전히 나의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였다. 지쳐있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선 활력이 깃들어 있었다.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를 열었다. 어젯밤 그녀와 마셨던 소주병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그 병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술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 우리 둘만의 밤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혹시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터였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어젯밤의 일을 침묵 속에 묻어두려 할 것이다. 나 역시 그녀의 침묵을 존중해야 했다. 우리 둘만의 비밀, 그것이 이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의 일상은 다시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면 혼자 밥을 먹고 주말이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삶.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의 내면에는 그녀의 존재, 그리고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밤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나는 위층 그녀의 방문을 의식했다. 혹시라도 그녀와 마주칠까 하는 긴장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한 번은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칠 뻔했지만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나를 지나쳤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녀의 붉어진 뺨과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그녀 역시 어젯밤의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라일락 향. 그 향은 이제 나의 일상을 지배하는 묘한 징표가 되었다. 빨래를 할 때마다 나는 섬유유연제의 향을 의식했고 길을 걷다가 희미하게 라일락 향을 맡으면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향은 그녀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하나의 신호가 되었고 나의 메마른 감각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어젯밤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나의 고독을 증폭시키는 배경 음악 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의 연락처를 찾아 스크롤을 내렸다. 발신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밤은 그 자체로 존재해야 했다. 하지만 나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나는 익숙한 앱을 열었다. 그녀의 SNS 계정을 찾아 스크롤을 내렸다. 평범한 그녀의 일상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 그 모든 것이 나의 어젯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진들 속에서 그녀의 눈빛, 그녀의 표정 속에 어젯밤 내가 보았던 연약함과 고독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계정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는 다시 나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라일락 향은 희미하게 나의 후각을 자극했다. 나의 텅 빈 그릇은 이제 그녀의 존재로 인해 채워져 있었고 나의 외로움은 그녀의 고독과 뒤섞여 새로운 형태로 변이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이 좁은 아파트라는 공간, 그리고 빗소리, 라일락 향, 이 모든 것이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모를 계속 이어나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우리의 관계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강렬하게 의식했다. 우리의 금지된 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우리 둘만의 은밀하고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뛰고 있었고 나는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이 금지된 욕망을 애써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채우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비가 내리고 정전이 되는 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둠은 우리의 동맹이자 피난처가 될 것이었다.